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쌀 농사가 풍년이라는 소식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생산량은 넘치는데 쌀 소비는 줄면서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들 시름이 깊어갔는데요. 거기다가 넘치게 수확된 쌀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의 김종훈 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지금 풍년이죠? 예, 지금 기상 여건이 워낙 좋고요. 그래서 풍년이라는 게 이제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얼마가 나오느냐, 생산량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평년작 하면 5년 평균으로 보면 시바르당 한 508kg였는데 그 이상이 되면 풍년으로 보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공급량하고 소비량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이제 공급은 이제 생산량으로 하는데요. 생산량 발표를 오늘 통계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상 수확량 발표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망만 해보는데 수요량하고 보면은 한 30만 톤 내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톤 정도가 남는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남는 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정확한 실제 수확량은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신곡 수요량을 넘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이렇게 시장에서 사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물량 한 몇 %요? 30만 톤 아까 남는다 그러셨죠, 맞죠? 예, 그중에서 예년에 보면은 그 신곡 수요량을 넘는 초과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격리를 해줬는데요. 올해는 예년 방식과 같이 갈지 결국 11월까지의 어떤 산지 쌀값 동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과 그 당시에 쌀값 동향들을 봐서 적정 물량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부 수매가라 해서 일정 그냥 고정 금액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조사를 합니다. 전국에 한 370개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평균해가지고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이나 그 정확한 수치는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선지급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매가가 정해지면 그 돈을 그냥 드리면 되는데 농가들한테 매입을 할 때. 근데 수매가가 늦게 정해지기 수매가가 때문에. 1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금 수요는 농가들이 연말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미리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서 전망을 해서 올해 산지 쌀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그것을 추정치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서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보다 조금 그래서 8월 산지 쌀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8월 쌀 그걸 기준으로 달에, 돈을 준다. 그 돈의 93%를 일단 지급을 하고요. 가지급 부분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 30만 톤 정도가 남는 이 쌀을 정부가 물론 어느 정도 매입하는지는 나중에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입을 하면 그거를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수급 불안이 있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공이나 주정 또는 복지용 이런 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쌀값이 폭락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장 격리 조치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가 그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급금을 줄지 안 줄지는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벼 40kg당 45,0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매입
장수에서 4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10월달 쌀값이 지금 이제 9월까지는 15년 산 쌀값을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햅쌀 가격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가격차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5일 단위로 5일, 15일 이렇게 열흘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예. 15일까지 가격을 보고 알겠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 김종은 국장이었고요. 이어서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대교에서 어제 대치했었죠? 예. 지금 끝났습니까? 예, 어제 22시간 만에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뭐 어떤 사안 때문이 아니라 뭘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 통과 못한다 이런 거죠? 예, 배를 싣고 왔는데 배가 무슨 그 폭력시 용품이다 이러면서 싣고 가는 것 자체를 막은 겁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볼게. 지금 이 전국농민회 총연맹, 예? 이 전농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수학기 수매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쌀값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재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고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재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까 수학기에 뭐라 그러셨죠? 수학기 수매 대책을 수매 대책. 예. 근데 이게 지금 수매 대책하고 우선 지급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 지급금이라는 거 제가 좀 아까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봤거든요. 예. 지금 이미 지급하고 있고 10월은 탑쌀 가격으로 주겠다 지금 이러던데요. 예. 뭐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게 양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매 양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30만 톤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죠? 예,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농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30만 톤을 다 매입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기본이고요. 예. 정부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신곡에 대해서 초과 수요량을 수매를 하면은 쌀값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신곡에 대한 초과 수요량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 재고량 이상 부분은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적정한 양 이상은 빼내야만 이것이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이 되는 거지. 예. 신곡 수요량이라는 그것만 따지면 안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게 신곡 수요량에서 초과된 부분을 수매한다는 것은 예. 실패한 정책인데 올해 또다시 그 대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재고가 넘는 상태, 그 부분을 그 부분까지 이 정부가 좀 수매를 해야 된다. 예, 수매하고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요? 정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격리가 돼야 되고. 근데 격리가 돼야 되고, 그 얘기는 그래서 쌀 그 자체를 시장에는 안 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고 대책 수립 그것까지 지금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재고 대책을 그다음에 이 수입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요구십니까? 수입쌀을 금지해야 된다. 예. 우리가 지금 매년 41만 톤씩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양의 한 10%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싶다 해서 수입 안 할 수 없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밥쌀용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쌀은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 쌀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작년부터 어떤 국제 WTO 규정에 의해서. 예. 그런데 그걸 어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눈치 때문에 그걸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5월 달에 2만 5천 톤을 사줬고, 그래서 밥쌀 수입은 중단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회의 원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입사를. 예. 상당히 한 60% 정도를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수입사를 그대로 시장에다 풀어버리니까 한국이 그만큼 이제 재고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전이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밥 먹는 그 쌀은 수입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어떤 협상 과정에 잘못된 협상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우리가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12만 톤씩을 사줬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2014년부터는 그 규정이 이제 풀어졌거든요. 예. 사주지 않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줬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에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또 사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못 끄는 것 같아요,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쉽게 끊지 못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를 분명히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한테 지금 요구했는데 답변은 들으셨어요?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발표 보고 네. 어제 이제 거리에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남대교 남단 거리에서 예. 들었는데 정부가 참 뭔가 해보려고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좀 기대를 어느 정도는 했어요. 100%는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좀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제 발표한 대책은 작년 발표한 대책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쌀 대책이에요. 이건 어제 발표한 것은. 그래서 그동안에 국무총리라든지 새누리당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인 것은 결국은 일종의 농민들에게 보여주는 쇼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투쟁하시겠네요? 예, 오히려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쌀 대책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